예, 장재원 의원입니다. 이광섭 처장님, 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 3년째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 운영 문제.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시행령 독재. 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므로 인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이 두 가지 지점을 제가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문제입니다. 아시죠? 현재 132명이 위촉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편향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임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모 변호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법률가 73인 지지선언. 김모 변호사, 민변 대구지부 소속. 김모 변호사,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보좌관. 이모 변호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장모 교수,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 서혜련 변호사, 5.18 지상위원회 위원, 민주당 추천위원, 김현희 변호사, 19대 대선 의협대표로 문재인 캠프 정책 수립, 김영현 처장 시절에 위촉된 40명 중에 31명이 한쪽의 정치 편향적이 있는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왜 이렇게 이 위원회를 전체를 점령하냐고요.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 올해 이거 개선이 안 됐습니까? 개선 못 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의 법령 시행령 이 해석을 민주당 쪽 지지하는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안 하시겠어요? 그 위원님 지금 보여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민변 소속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보지 말고 예. 전반적으로 얼마나 편향된 인사들입니까? 그 다음에 더 문제는요. 이러한 132명의 풀을 만들어 놓고 사안별로 차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8명을 픽을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사안에 맞게 이분들을 딱 위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정말 입맛대로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무용론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132명을 일방적으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임위원회가 140명에 달하는 이 위원들을 임명하고 그 해당 사안마다 위원들을 위촉하는 최소한의 법제처장의 전행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법제처장이 혼자서 할 수 없도록. 두 번째는 법령을 해석을 할 때 찬반에 대한 이 실명제 할 수 없겠습니까? 회의록 공개를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하고 싶은데 회의록 공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결론을 9명이 어떻게 냈느냐 그것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할 때 좀 더 위원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누가 어떻게 찬성 반대를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질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내년에 또 저하고 마주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법제처 패싱과 또 이 법률에 근거해진 시행령을 난무시켜가지고 이 시행령 독재가 심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 이게 뭐냐면요. 특수부를 폐지하는 겁니다.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7개에 있던 특수부를 서울, 대구, 광주 3개로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법제처 패싱하고 단 3일 만에 이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이 중요한 직제를 없애버리는 거를 법제처 패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압반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 넘겨보세요. 이거는요,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무장관의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요, 법대에서 패싱하고 장관 지시 11일 만에 국무회의 통과시켜버립니다. 법제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윤석열 총장 손발 자르기용 검찰 직제 개편안,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이런 거 폐지시키는 거 10일 만에 법제처 패싱하고 통과시켰어요. 이래도 법제처는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구기무사령부에서 검찰실장으로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 가능하도록 만들었어. 시행령에서. 아십니까 이거? 기무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국군조직법 제16조에는 군인 외에 국군조직에 편성할 수 없도록 상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간인이 감찰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정령에서 만들어버려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국회의 법률을 무시한 행위를 법제처가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저는 이럴 때는요, 정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생각이 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 퇴진을 요구했을 때 법치 행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강단 있게 얘기를 했어요. 법제처가 이렇게 정권에 휘둘리면요, 사실은 이 법령, 시행령, 대통령령이 이 법률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또 대안함 제안해 봅니다. 이 시행령 독재, 과연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까지 개입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들지만 현재의 법제처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양원의회의 합동 불승인 의결을 통해서 행정입법 효력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입법 초안 제출 절차가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행정입법 개정 전에 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 정도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 대해서도 국회가, 입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야당 의원 시절에 이런 법안들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었고요. 박완주 의원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상임위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일 때 민주당이 이렇게 시행령에 대해서 좀 국회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법제처의 이런 전행, 또 정권의 이런 시행 독재에 맞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의 입장은